저희가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받는다고 하면 전체를 다 돌려받을 거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건 아니고요. 최근 한 30년 동안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었던 기름 유출 사고가 총 100건 이상의 사건 사고가 전역에 쭉 다 있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교수연합의 분환경 팀장 신수연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용산 기지 최남단에 와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꼭대기 쪽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좀 내려다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용산 미군기지의 제일 아래쪽이고요. 그 경계선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계단 위에 있어서 저 멀리 왼편에는 북한산의 능선이 보이고 또 오른편에는 남산의 서울 N타워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부터 이제 여기까지 쭉 다 한 80만 평 이상의 용산 미군기지고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이제 녹지 공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남산타워와 남산부터 용산, 한강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생태축의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어요. 용산 미군기지는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68군 사령부나 주한미군 그 사령부가 있었던 메인 포스트가 있고, 그 사이에 녹사평역하고 삼각지역 사이에 이제 도로가 쭉 연결돼 있고, 네, 저희 눈앞에 펼쳐진 곳은 이제 사우스 포스트 부지의 전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뭐 발안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작년 12월에 12개 미군기지가 반환이 됐는데 그중에 용산은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반환이 됐고요. 앞에 보이는 스포츠필드, 네, 체육 보여요. 경기장 보이죠? 쭉 오른편까지. 네. 이 부지들은 지난 12월에 돌려받았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용산 가족공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용산 미군기지 터였어요. 여기는 골프장으로 사용이 됐었고 중간에 있는 연못이라든가 이렇게 기울어진 구릉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골프장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눈에 띄는 건물이 있는데 저 붉은색 큼지막한 저 건물은 뭔가요? 벽돌 건물은 드래곤힐 호텔이라고 해서 접대 공간이기도 하고 미국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면은 저기서 이제 숙박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받는다고 하면 전체를 다 돌려받을 거라고 알고 계시지만 저 호텔 부지는 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기지가 반환되고 나면은 용산 공원으로 다시 정비가 돼서 조성이 될 텐데 공원의 허리 부분을 끊어먹는다, 그런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되게 위압적으로 큰 건물이잖아요. 공원이 될 자리에 떡하니 가운데 있는 게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나무들이 보여서 그런지 되게 푸르고 뾰족하게 보여요. 근데 그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군기지 이 땅의 밑에는 송유관이 있어요. 이 송유관은 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를 지나고 평택도 지나고 서울까지 쭉 연결된 송유관이 있고, 지하 송유관을 따라서 엄청난 압력으로 해서 와서 기지 내부에 있는 건물마다 난방 취사하거나 뭐 차를 타거나 뭐 정비를 하거나 이 모든 에너지원이 기름인 거예요. 송유관은 낡았고 저장 탱크도 건물마다 다 있고, 새로 건물을 짓거나 뭐 도시가스를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름 오염이 되게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용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에 직접 전공기 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확인을 했는데 최근 한 30년 동안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었던 기름 유출 사고가 84건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가 알고 있는 사건이 한 10건 정도, 환경단체가 또 직접 확인한 것도 10 몇 건이 돼서 총 100건 이상의 사건 사고가 전역에 쭉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곳에는 이제 나무도 많고 푸르게 보이긴 하는데 기지 내부에 아스팔트를 드러내고 나면은 기름에 오염된 그런 해양 지하수가. 지금 여기 작은 회색 건축물 앞에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이 공간은 이태원 광장이랑 녹사평역 사이에 있는 곳인데요.
건너편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그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를 모아두는 집수정이에요. 그래서 이 집수정에 오염 지하수가 좀 가득 차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탱크로리 차량이 와서 이 지하수를 양수해서 퍼가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고요. 네. 처음에는 오염 지하수가 모아놓은 이런 컨테이너 통이 있고 겉에 네. 철조망 같은 걸 이렇게 쳤었어요. 근데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미군기지 오염을 미군이 책임지도록 하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뭐 피켓팅이나 기자회견들도 하고 이러면서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이 그러니까요. 생겼고 계속된 항의 행동을 하니까 이 위까지 이렇게 쳐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전혀 사실 짐작하기 좀 힘들죠. 억지로 막으려고 한 노력이 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미군기지 담벼락으로 바깥에서 차단을 한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 냄새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름 냄새가 나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냄새가 좀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기름을 그럼 퍼간다는 말이면 계속 기름이 차오른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가 2001년에 6호선 녹사평역 공사를 할 때 지하수에서 기름에 범벅이 된 지하수가 발견이 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오염원이 뭔지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용산 미군기지가 그 기름 오염원이었던 것이고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네.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하네요. 미군기지 오염이라고 했을 때 기지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라고 되게 궁금해들 하고 있는데 이미 기지 밖에까지 이렇게 오염원이 나와 있다는 것은 또 충격적인 것 같아요. 용산 미군기지가 이제 담벼락과 철조망에 막혀 있는데 저희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어요.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서처럼 내부에서 일하는 군무원이 제보를 한다거나 용산기지 내부에서 뭐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상수원이 될 수 있는 한강에 바로 방류될 수 있는 곳에 뭐 수백 병을 버렸다 이런 제보를 한다거나 바깥에서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정의로운 제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와 여기 집수정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지만 약간 있는데 이 근방까지 그러면은 다 땅이 오염되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그 용산 미군기지 5번 게이트에서 가까운 편인데요. 뭐 직선 거리로 한 7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하수가 이 이태원 광장 쪽이나 한강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염 지하수도 미군기지가 조금 더 지대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변이 다 오염됐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코를 막고. 그 정화 작업은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돌려받지 않은 상태고 협상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지금 조사 작업만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사용권이 있긴 한데 한미파 협정에 의하면 이제 환경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주한미군은 한국의 환경 법령을 존중한다 라는 조항도 있고 근데 존중이에요. 지켜야 된다는 준수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정말 애매하네요. 그 존중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기지 내부에 오염 정황이 있으니 조사하라는 요구를 해서 한 최근 5년 사이에 조사를 환경부가 한 적도 있고 아까 저희가 갔었던 녹사평역 근처에는 그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1100배 이상 검출되기도 하고 1000배 이상이 검출됐다는 건 사실 기준치가 되게 무의미하고 이런 게 한국 법령을 존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어요. 세계 800곳에 주둔하고 있고 독일, 일본, 한국, 이탈리아 순으로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규모나 기지의 숫자가 많거든요. 철수하는 건 아니고요. 용산이랑 경기 북부에 있는 미군 기지가 경기 남부에 있는 남쪽에 있는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에서 6년 사이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평택에 대추리, 도두리 이런 농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미군 기지를 확장해서 평택 지금 캠프 험프리스라는 기지가 만들어졌거든요. 단일 기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육군 기지가 만들어졌고 시설이나 그런 게 너무나 현대적이고 뛰어나서 미군 장성이나 대통령도 와서 칭찬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엄청 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되게 오랫동안 사용한 집은 오염이 심각하고 여기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 오염의 기록이라든가
심각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고 이 숙제는 그냥 고스란히 사실 한국 정부로 떠넘긴 상황이죠. 서울에 이제 용산 기지가 반환된다는 그 팩트 이외에는 사실 반길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평택에 또 기지를 만드는 거고 기지 자체도 오염이 되어 있고 되게 문제가 많은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미군 기지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 가까워서 되게 막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신 적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간별하게 둘러싸여서 네. 근간의 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환경오염 문제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2번인가 있었어요. 이 기지 남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공간이거든요. 주거 지역이고 학교, 뭐 극장, 호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어서 주변을 좀 돌아볼 기회가 있었고 드래곤 호텔 안에도 들어갔어요. 거기 안에는 어떤가요? 되게 궁금한데. 놀랐던 거는 한국인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환경단체는 아닐 테고. 아니 들어가기 쉽더라고요. 그 미군 기지 내에서 일하는 군무원이나 네. 군인, 파출사 지인이 있으면 네네. 그분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3명까지 출입이 가능하고 드래곤 호텔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면 한국인이 더 많을 정도로 유흥 공간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안에서 달러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편물도 캘리포니아 수수로 찍히거든요. 네. 한국 서울 정중앙에 있는 용산이지만 네.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 안에 캘리포니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로 얘기했을 때 용산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같아요. 한국인들이 더 많았다는 건 되게 놀라우면서 좀 충격적인 것 같네요. 네, 용산 기지가 이제 공원화를 앞두고 있으면서 결국 남은 과제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은 과제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내부에 토양지하수의 그 오염을 제대로 정화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공원을 조성하는 역할은 국토부가 하기로 되어 있고 물려받기 전에 기지 내부를 조사하고 미군과 협상하는 건 환경부가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행정 협상 끝에 이제 사인을 하는 건 외교부가 합니다. 여러 중앙부처가 얽혀 있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딱 자기가 맡은 일들만 하고 넘기고 이런 식이어서 되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군이 책임지지 않는 오염인데 이것도 공원이 조성될 때 이 오염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대로 깨끗이 정화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째는 일본 군대도 있었고 70년 이상 미군 기지도 있었고 100년 이상 닫혀있던 땅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됐는데 저렇게 드래곤 호텔도 남아있고 헬기 부지도 남아있고 숙대입구역 근처에 그 공원 초입부 있어요. 거기는 지금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공간의 상징성 측면에서는 이게 군데군데 미 대사관이나 미군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당장 어떤 기존의 협정 때문에 당장 그걸 깨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공원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기지가 우리 일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막 들 것 같아요. 소소하게는 이런 것 같아요. 한강에 남과 북을 잇는 다리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보면은 한강의 남과 북을 이으면서 큰 대로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동작대교는 오다가 미군 기지를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끊겨 있어요. 다리가 끊어진 당면이 보여요. 입구에서. 그래서 끊어지고 이렇게 양옆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자동차가 가다가 멈출 순 없으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로의 모습도 바뀌었고 지하철도 용산기지 모양을 따라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용산역과 신용산역은 왜 이렇게 가깝지? 나오면 바로 신용산역이거든요. 그게 미군 기지를 피해서 이렇게 기지 모양으로 지하철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주한미군한테 책임져라고 했을 때 용산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제 세계 한 800곳의 미군 기지가 주변에 있는데 그곳들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군사기지라는 게 뭔가 지키려고 있는 건데 사실 그 공간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오염시키고 그런 게 계속 정당화되는 상황들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녹색연합에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진아란서랑. 어떤 멋있는 공원을 만들까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이 땅이 이만큼 오염됐어, 병들었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공론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 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이제 시선에 따라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